1999년부터 무려 25년, K리그에는 단 하나의 금지된 영역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외국인 골키퍼입니다. K리그 1이든 K리그 2든 아무리 뛰어난 외국인 선수가 있어도 포지션이 골키퍼라면 등록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국내 골키퍼의 경기 기회를 보호하겠다. 이 한 문장이 25년 동안 외국인 골키퍼를 리그 밖에 묶어두는 명분이 되었죠.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축구도 변했습니다. 중국 슈퍼리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외국인 골키퍼를 허용했고, 일본 J리그에서는 브라질, 유럽 출신 골키퍼들이 정상급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우디 리그에선 말할 것도 없죠. 아프리카와 유럽 출신 골키퍼들이 리그 수준을 단숨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K리그만 예외였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포지션 차별이라는 규정을 25년 동안 유지해온 셈이죠. 처음엔 이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IMF 이후 침체된 축구 환경, 유소년 시스템 미비, 인프라 부족. 당시 한국 축구가 놓여있던 현실을 고려하면 국산 골키퍼 육성은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하지만 2020년대에 접어들며 이 명분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이제는 K리그 유소년 시스템도 어느 정도 정착되었고,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젊은 골키퍼들의 경쟁력도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김준홍, 송범근, 구성윤 같은 선수들은 대표팀까지 넘볼 수 있는 실력을 입증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골키퍼 금지 조항은 점점 리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장치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6월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2026년부터 K리그는 외국인 골키퍼를 전면 허용하겠다. 이제 각 구단은 외국인 선수 최대 5명을 기용할 수 있는데, 그중 1명이 골키퍼가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즉, AFC 쿼터든 자유 외국인 쿼터든 실력만 있다면 이제 누구나 K리그의 골문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소식은 단숨에 축구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죠. 드디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췄다. 이제 K리그도 진짜 경쟁력 있는 리그가 될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국내 키퍼들의 자리는 줄어들 거고 대표팀 자원 발굴에도 악영향이 올 수 있다. 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특히 지금 K리그는 골키퍼 황금 세대라고 불릴 만큼 재능 있는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전북의 송범근, 김천의 구성윤, 김준홍, 포항의 황인재, 인천의 이태혜, 제주 유상훈 등 경기력, 피지컬, 반사신경 모두 수준급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앞에 예를 들어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 골키퍼 혹은 세리에어에서 활동한 유럽 출신 골키퍼가 등장한다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겠지만 누군가는 밀려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프로의 세계 아닐까요? 경쟁이 없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골키퍼가 K리그에 들어오면 국내 선수들은 더 강한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훈련과 피지컬 보완, 전술 이해도 향상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팬 입장에선 유럽 리그에서 보던 클래스의 골키퍼를 이제 우리 구장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된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공을 읽는 눈,
압도적인 반사신경, 후방 빌드업까지 가능한 골키퍼가 K리그에 온다면 리그 전체의 수준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골키퍼 영입이 마케팅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AFC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노리는 팀이 실력과 인지도를 겸비한 외국인 골키퍼를 데려온다면 단순한 수비력 보강이 아니라 리그 홍보, 글로벌 팬 유입, 선수 가치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J리그와 사우디 리그는 이 방식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K리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보호 대신 경쟁을 택한 것이죠. 익숙함보다 변화와 진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입니다. 2026년 과연 어떤 외국인 골키퍼가 K리그의 골문을 지키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수는 리그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제 우리는 2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순간을 직접 지켜보게 됩니다. K리그 골키퍼의 새로운 시대. 그 첫 장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